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 중 합천군의 현재 상황을 전하고 가장 큰 피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합천댐의 부실 관리 주장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합천군의 현재 상황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해줄 분입니다. 합천군의회 배몽희 의장 그리고 물 수량 등의 수리학 전문가 창원대 토목공학과 류시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폭우 피해가 일어난 지 시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천 군민들이 환경부에서 집회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말씀부터 드리면 지난 8월 14일 날 합천 군민 한 600여 명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이번 그 합천군 수해 피해는 수자공사의 댐 관리 부실로 일어난 인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때 올라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부 장관님은 만나지 못하고요. 네. 처음에 담당 과장이 나와서 군수님하고 의장하고 도의원을 이렇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합천군민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적어도 장관님이 나와서 맞이하는 게 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일날 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디 나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지 못해서 합천군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지금 이번 문제는 합천댐의 수위 조절 실패에 의한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관련된 피해를 보면 공공시설물은 한 200여 건에 330억 정도의 피해가 있고요. 사회시설은 한 330여 건의 피해가 있는데 주택이 한 78건 그리고 하우스가 한 300여 동 그리고 그리고 농경지가 한 400여 헥타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축 폐사도 한 2,500여 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 19일이 지났는데 지금도 자원봉사자 한 200여 명이 매일 와서 지금 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해 복구를 완전히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당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7월, 그러니까 8월 8일 날이죠. 8월 8일 날 합천군에서는 3일에 걸쳐서 한 280여 미리의 비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합천댐에서 최대한 2,700톤까지 이렇게 방류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합천댐에서 방류를 한 최대량은 작년 10월 달에 미탁 태풍 때 500톤이 최고였는데 지금 합천댐이 1988년도 건설되고 난 이후에 최고로 2,700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2,700톤의 물을 방류하니까는 한강의 본 뚝도 원류를 하였고 지천에 있는 뚝도 원류를 하여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전체로 발생하였다고 합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처럼 폭우로 이렇게 큰 피해를 합천군이 이전에도 맞았던 적이 있나요? 이번에 피해가 일어나고 나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니까요. 자기들이 할머니들은 시집 오고 나서 한 번도 이번처럼 피해를 많이 입어본 적이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한 2,500여 두의 그 양돈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돼지가 다 이렇게 폐사를 했는데 그분도 자기가 30년을 농장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합천군의 현재 상황 그리고 합천군에서 보는 수해 원인을 이제 배몽희 의장께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수치상으로 초당 2,700톤 방류 뭐 등등 사실 가늠이 잘 안 됩니다. 네. 아무래도 수치 관련해서는 전문가시니까 류 교수께서 이날 방류량의 규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방류량인지 아니면 이번이 이례적인 건지도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죠. 네. 댐이나 아니면은 그 기타 물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가두어두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용량을 규정하는 것이 이제 초당 통과하는 물의 양을 가지고서 가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뉴스 보시면은 몇 톤, 초당 몇 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피를 가지고서 초당 몇 세제곱미터가 통과되느냐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유량이 과연 몇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냐, 그래서 그 규모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우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일기예보 보시면은 몇 밀리미터가 왔다 그래서 강우가 누적되는 깊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양을 가지고서 또 그 강우는 몇 년에 한 번 그 정도 올 수 있느냐 가지고서 하는 재현 빈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지금 합천댐 자체의 방류 시설은 보통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홍수를 대비하도록 설계를 하게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설계 기준으로는 6,250세제곱미터를 1초에 방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은 댐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 요즘에 뉴스 보면 산샤댐 문제 때문에 댐이 붕괴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럴 때 댐 자체 때문에 안전이 문제될 때 방류할 수 있는 양이지 그대로 다 방류하면 하류 하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방류를 했을 때 아래쪽 하천에 범람이 일어나지 않는 정도를 방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홍수 시에, 그러니까 수해를 유발한 홍수 시에 합천댐에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초당 2,677세제곱미터를 방류를 했고요.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이제 톤으로 우리가 톤으로 이해를 하면 아무래도 예, 저희 네. 이제 공학적으로 그렇게 표시하는데 톤으로 하는 게 더 일반적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2,677톤을 방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류 하천에 설정돼 있는 설계 홍수량이라고 합니다. 하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양은 구간마다 다르긴 한데, 합천댐 하류에서 낙동강까지 가는 환강 구간에서 제일 그 홍수량이 적게 설정된 데가 2,700 조금 넘습니다. 네. 2,745톤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방류량이 하천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방류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정도는 통상적으로 하류 시설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규모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에서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보고 계신 건데,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자원공사 가서 항의 방문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을 텐데 수자원공사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 입장은 자기들은 매뉴얼대로 했다. 이런 입장을 표를 하고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론적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부분이 맞는지에 관련돼서는 앞으로 검증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말을 그때도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농민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참 이렇게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합천댐이 최근 10년간 저수위를 보면 보셨겠지만 한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환경부로 댐 관리가 이관되고 나서 그때부터 70%, 80% 최근 7월 31일 날은 최근 7월 31일 9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 연간 강우량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크게 변동이 없고, 특히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지금 2019년에 20년보다 100km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댐 저수량은 60% 밑으로 관리가 됐다. 그런데 왜 유독 2018년도 후반기부터 환경부로 이관되고 나서 댐 수위를 이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련돼서는 합천군민들은 거기에 관련돼서 제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환경부에 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혹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합천댐을 댐 수위를 관리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하고요.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지에 관련돼서 물어본 적도 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통계만 보더라도 합천댐이 적어도 홍수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아무리 많이 봐준다 해도 댐 수위를 60%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번 그 수해 때 그 합천댐의 유입량이 최고 2,700톤까지 올라갔습니다, 교수님. 2,700톤이면은 하루에 얼마 정도의 물이 내려오는 양이냐 하면 2억 3천만 톤이 내려오더라고요. 합천댐의 총 저수량이 7억 9천만 톤인데, 그 7억 9천만 톤의 거의 30%에 가까운 물이 하루에 이렇게 위에부터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댐이
그 정도는 비워져 있어야 된다. 하루 정도는 유입량을 이렇게 댐에 가둘 수 있어야 홍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댐 수장공사에서 80% 90%로 이렇게 댐 수위를 관리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수장공사에서 댐 수위 관리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류 교수께서는 뭐 수치상으로 하천댐의 그 설계 홍수량으로는 방류량이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왜 방류량은 괜찮았는데 둑이 터졌을까요? 어떻게 원인을 보고 계세요? 지금 설계 홍수량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시설물이 감당해야 되는 기준치에 미치지 않게 지금 이제 방류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타깝게도 네. 지금 합천군 내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수해를 입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그 원인을 따지고 본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해가 일어나는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강 자체에 제방이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넘친 부분이 있었고요. 네. 환강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환강으로 유입되는 지류들의 수위 상승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그 지류에 있는 제방의 유실, 붕괴 그리고 그 제방 내에 있는 각종 뭐 수문이라든지 다른 어떤 시설물들이 원활한 작동을 못해서 발생한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강 본류에서의 원류도 있었고요, 지류에서도 원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어쨌든 그 하천이 감당해야 되는 그 부하 이하의 홍수량의 그 유량에 대해서 수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환강 본류와 지류 전체의 어떤 하천 자체와 하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댐 관리도 뭐 물론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 시설적인 하천 시설 관리에서 네. 좀 더 부실함이 보였다 이렇게 네, 네. 저희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 수해를 두고 인제와 천제가 겹쳤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인제라고 하면 뭐 말씀하신 뚝 댐의 문제고 천제라면은 예상치 못한 폭우를 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폭우를 예측하지 못한 기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뭐 인재냐 천재냐.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번 지금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설계 홍수량, 그 시설물이 감당해야 되는 설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시설물들이 만들어지고 네. 운영이 되는데 그 시설물들은 그만큼 감당을 하라고 설계가 된 것인데 그거보다 더 큰 부하가 생긴다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천재인 거죠. 네. 그 기능은 초과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번 수해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게 수해가 발생해서 피해를 이제 입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시설물 자체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주 냉정하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외부에서의 하중, 이때 하중은 이제 무게가 아니라 이제 유량이 되겠죠. 비와 양은 시설물이 감당해야 되는 설정치보다 못 미쳤던 것이죠. 그러면은 천재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그 환경부에서도 댐 관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자료를 가지고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봄으로써 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실은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댐 운영을 할 때 있어서 관리 수위를 왜 갑자기 높여졌느냐라고 하는데 댐 운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이만큼 여유가 있으면은 뭐 많이 담을 수 있고 좀 많이 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합천댐 같이 다목적댐 같은 경우는 이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치수 기능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적절한 정도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달성을 해야 되고요. 치수 기능도 해야 되는데 사실 합천댐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정량적으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합천댐의 전체적인 기능 중에서 치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이수 기능이 훨씬 더 강력한 편이고 합천댐의 설계에서 보면은 치수 조절 능력이 한 1억 톤이 안 됩니다. 한 8천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0만 톤. 예.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뭐 제한적인 물끓은 데에서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내린 강우에 대해서도 비가 많이 왔으니까는 수문을 열어서 뭐 좀 방류를 많이 해야 되겠다도 있지만 이후에 다가올 강우 예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번 수해를 발생한 8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사실은 그 전에도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예보 상황이 강우 양상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암울했습니다. 뭐 저도 관련되는 전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사도 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서해상에서 굉장히 강한 예전에 보지 못했던 비구름이 또 오는 상황이었고요.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네. 그다음에 태풍 장미가 또 밑에서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장래에 닥칠 상황에 대한 예비 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많이 비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류와 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최대로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류를 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더 상세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말씀드리면은 예보, 기상 예보, 네. 강우 예보에 대한 어떤 정확성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도 영향이 일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 수를 조금 조절해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이제 의장님 질문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 그리고 이번은 아니지만요 극심한 가뭄이 반복되고 또 잦아질 텐데 수해 관리 주체와 문제점이 이번을 계기로 정확히 파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조사위를 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천군과 또 군의회는 여기에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잠깐 전에 지금 이번에 수해가 일어났을 때 교수님께서는 이게 뭐 계획공수위 내에서 방류했다. 그래서 규정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환경부에서 네. 아니면 수상공사에서 명확하게 그 10년간의 댐 저수율 변화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합천군에서는 3월, 4월, 6월 달에 합천댐의 수위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낮추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환경부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질문하신 환경부 댐 조사위에. 관리조사위원회 그 부분 관련돼서는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러면 피해 주민들로 그 조사위원을 파견하겠다 했는데 네. 또 수상공사에서는 환경부에서는 그건 안 된다. 댐 전문가를 파견을 하라고 해서 사실은 합천군에서는 뭐 몇몇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댐 전문가를 수자원 전문가를 파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절충한 게 그럼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추천하고 군에서도 의원 한 분을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추천을 했고요. 지금도 뭐 그 댐 관리조사위원회가 얼마만큼 정확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할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내고 있고 적어도 그렇게 구성된다면 합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어놓기를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댐 관리 시스템이나 정책이 너무 노후화된 거 아니냐, 그 기후 변화에 앞서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네, 맞죠. 네. 요즘 다들 체감하시다시피 기후 변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우는 더 드세게 오고요. 그다음에 비가 안 올 때는 또 가뭄도 혹독해집니다. 그럼 그에 맞춰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댐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서 물그릇을 채울 때는 채워야 되고 비울 때는 비워야 되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제 빡빡하게 더 정확하게 운영을 하는 기준을 삼아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을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라든지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폭우로 인한 합천군의 수해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 유시환 창원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폭우라 대비가 불가능했다. 이 말은 현재 고통받고 있는 합천 군민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가 이미 시작된 이상 이젠 댐과 물 관리에도 빠른 혁신이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 마무리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LG 헬로비전.